노트북 화면 속 윤정임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선주야,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동안 미안했다. 말로 다 못했던 마음이 많았다. 화면을 보는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내가 남긴 USB에 모든 사실을 넣어두었다. 선주야, 내 삶을 찾으렴. 영상이 끝나자 선주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장면은 하루 전 윤정임 여사의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삼배 치마를 곱게 여민 큰며느리 한선주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영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5해 동안 제사부터 병원까지 집안의 굳은 일은 모두 자기 몫이라고 믿어온 세월이었죠. 오늘만큼은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선주는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큰며느리 선주예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옆에 있었죠? 이 집은 제가 지켰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상주와 가족들만 남은 늦은 밤. 문 쪽에서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맡겼다는 변호사였어요. 제가 고 윤정임 여사님을 법률 자문으로 도와드리던 박태준 변호사입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서류가 있어 오늘 가족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주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정리가 되는 거구나. 남편과 시동생, 둘째 며느리 미정, 그리고 손주들까지 좁은 접객실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향 냄새와 약간 식어버린 국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가 말없이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따로 남기신 말씀이요. 그게 다 상속 관련이겠죠? 괜히 말이 돌기 전에 정리되는 게 낫지. 변호사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주는 남편 옆에서 곧게 앉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15해를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내 편인 날보다 서운한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큰며느리라는 자리가 헛되지는 않았기를, 꼭 그랬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면 고인의 유언장 낭독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여사님께서 손수 자필로 작성하시고 저와 증인 두 분이 입회하여 공증 처리했습니다. 변호사는 봉인 스티커가 붙은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주의 심장 박동도 그 소리에 맞춰 빨라졌어요. 유언장 서두를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두 아들과 손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남기고자 한다. 선주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폈습니다. 두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내 이름이 있겠지.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둘째 아들 박진수와 그 배우자 김미정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및 금융 자산 일체는 손주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두 아들에게 공동 상속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선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주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큰며느리라는 단어 한 번쯤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잠깐만요. 다 읽으신 거예요? 제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유언장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여사님의 친필 메모가 한 줄 더 있습니다. 박진수 부부와 손주들을 내 재산의 상속인으로 한다. 선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형수님, 잠시만 진정하세요. 어머니, 뜻이 있으셨겠죠? 내가 15회를 모셨는데요. 제사도 제가 지내고 병원 모시고 요양보호사 올 형편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 했는데 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선주야, 지금은 장례 중이야. 조금만 낮춰서 이야기하자. 당신은 조용히 있어요. 맨날 출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나 안 했으면서 제가 없었으면 이 집이 굴러가기나 했겠어요. 둘째 며느리 미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장례식 내내 주방과 상을 오가며 묵묵히 움직이던 손이 살짝 멈추었죠. 형님, 어머니가 이유 없이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놀랍긴 하지만 놀랍다는 말 쉽게 하지 마요. 동서는 원래부터 시어머니 눈에 들었잖아. 주말마다 내려와서 반찬 몇 가지 해드리면 그게 다인 줄 아셨어. 나는 매일같이 붙어 있었다고요.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빈소 한켠에서 상주를 돕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촛불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때도 변함없이 조용했죠. 한선주님, 여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요. 여사님께서는 재산 문제로 큰 며느리께 미움을 받기 싫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셨고 대신 본인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유언장만 먼저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다른 자료는 추후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에 선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록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유언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여사님께서 남기신 자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상속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주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끓어올랐어요.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해가 풀리면 내 이름도 따로 정리되어 있겠지. 큰 며느리를 완전히 빼시는 분이 아니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시험한 건 아닐까? 하는 서늘한 추측도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자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순서가 있어서 그에 따라 진행하려 합니다. 순서라는 단어가 방안을 가로질러 냉기처럼 퍼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각자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를 상속에서 뺀 이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그 자료 안에 있다는 말인가요? 여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한선주님께 따로 전하라고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선주에게 꽂혔습니다. 그제야 선주는 자신이 빈소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어요. 15해 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평가받는 자리, 그 결과는 이미 유언장 한 장에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이유를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왜 저를 상속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걸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영정 사진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주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이 귓가를 스치듯 맴도는 순간 이 집안의 오래된 균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빈소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선주의 머리를 쿵쿵 울렸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선주의 눈빛도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이유도 설명 안 되고 제외라니. 말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변호사님,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유언장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인이 남긴 추가 기록이 그 기록, 그게 저를 상속에서 뺀 이유겠죠.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왜 숨기는 거예요? 선주야, 체면 좀 생각해. 지금 사람들이 다 아니, 왜 다들 조용히 있어? 내가 봉양한 시간은 어디로 갔는데? 니정 씨는 주말에 반찬 몇 번 해드린 게 다잖아. 근데 상속은 고스란히 둘째한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둘째 며느리 미정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만 가늘게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선주를 더 자극했죠. 큰 며느리 이름이 없다고? 그럼 뭐가 있었던 거지? 여사님이 다 이유가 있었나? 뒷말들 하지 마요. 저를 나쁜 며느리 취급하지 말라고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다들 뭘 알아요. 빈소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향 연기가 하얗게 천장을 향해 피어오르고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더 차가워 보였어요. 마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폈던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선주님, 여사님께서 남긴 추가 자료는 지금 당장은 열람이 어렵습니다. 상속 절차 유류분 계산, 계좌 분배까지 마친 뒤 큰며느리에게만 따로 전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저한테만요? 상속에서는 빼놓고 자료는 저한테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이 고인의 지시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변호사는 작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선주에게 마지막 증거를 남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선주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증거라는 단어, 짧고 날카로운 그 하나의 단어가 빈소의 온도를 확 낮춰버렸죠. 증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를 남겨요. 아니, 그건 오해죠. 저는 정말 헌신했어요. 그분 없었으면 제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선주야, 정말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나 후회 없이 했어. 어머니한테 상처 준 적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동생의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께 소리치던 날 제가 집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뭐라고? 그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누군들 안 싸워. 누군들 안 힘들어. 그걸로 상속을 뺀다는 게 말이 돼. 선주의 목소리는 이미 감정의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핏줄이 굵게 솟고 숨은 거칠어지고 눈동자는 어딘가 다급하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진실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USB 공개는 장례 후 정식 상속회의에서 진행됩니다. USB요. USB라고요. 거기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 질문은 빈소의 허공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장치가 이 집안의 15년을 송두리째 뒤집을 폭탄처럼 보였어요. 그 내용은 선주님께 전달된 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어요. 제가 직접 열어볼게요. 그리고 증명할 거예요. 저를 뺀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선주의 눈빛엔 분노보다 더 센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생존 본능, 그리고 두려움과 기대가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죠. 그날 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내가 남긴 USB가 모든 걸 말해줄 거다. 장례 마지막 날 밤 빈소는 조문객이 모두 떠나고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주는 흰 국화꽃이 쌓인 영정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죠. USB 그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를 뺀 이유? 증거. 어떻게 증거가 있어? 내가 뭘 했다고. 그 질문은 분명 그녀 스스로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모습이?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던 날들, 밤늦게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날들, 친척 제사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날들. 나는 잘했어.
분명히 잘했어. 하지만 그 확신 뒤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 짜증냈던 순간들, 인정받지 못해서 목소리 높였던 순간들,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 쉬었던 순간들, 그때 한선주님, 이걸 받으시죠. 검은 서류 봉투 하나가 선주의 앞에 놓였습니다. 두껍지 않았지만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납덩이를 손에 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USB와 관련된 자료 개요입니다. USB 본체는 상속 협의 자리에서 전달됩니다. 개요만 먼저 보시죠. 저한테만요? 왜 저한테만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받아요? 여사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람이 한선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람. 그 말이 선주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책임 혹은 죄를 먼저 확인하라는 뜻처럼 들렸죠.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안에는 한 장짜리 요약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USB 폴더 구성, 1. 영상 기록, 2. 음성 녹취, 3. 의료 메모, 4. 재산 명도 계약서, 5. 마지막 메시지, 영상 기록, 녹취, 의료 메모. 내가 어머니를 때린 적도 없는데, 욕, 아니, 내가? 설마, 카메라가 있었어. 녹음을 했다고? 선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15년은 분명 희생과 책임이었는데 USB의 항목들은 마치 죄 목록처럼 보였죠. 선주는 미친 듯이 머릿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기록. 영상이라면 시어머니 목욕 도와드리다 너무 힘들어서 짜증냈던 그날, 어머니, 제발 좀 조심하시라니까요. 소리쳤던 그날, 병원비 문제로 돈이 어디서 나요? 언성 높였던 그날, 친척들 앞에서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서운함 토한 그날, 음성 녹취라면 남편한테 전화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했던 통화, 친구한테 차라리 요양원 보내고 싶어 했던 한탄, 밤에 혼자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했던 독백. 그 어느 것도 폭력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진실은 본인의 기억보다 냉정하죠. 아니야. 그건 그냥 누구나 힘들 때 하는 말이잖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왜 녹음을 하셨어? 선주님, 괜찮으십니까? USB만 확인하면 해결될 거예요. 진짜 진실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했어. 맞잖아요. 어머니도 그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확신 속엔 서늘한 두려움이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례가 끝나고 선주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 도로가 젖어 있었고 비가 오려는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장례 치르신 듯 하네요. 많이 힘드셨죠? 네, 많이요. 근데 저 오늘 좀 억울하네요. 분명 제가 다 했는데 정말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택시 기사는 룸미러로 선주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듯 했죠. 울음이 선주의 목소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계속 새어나왔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 어머니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주의 눈물처럼. 집 현관문을 열자 수십 년 쌓인 살림 냄새와 시어머니가 쓰던 약 냄새가 아직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국화다발, 그리고 무거운 침묵. 선주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 시어머니가 즐겨보시던 TV, 시어머니가 자주 사용하시던 돋보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죠. USB, 작고 검은 흔한 모양 하지만 그것 하나가 상속을 뒤집을 열쇠. 숨기지 않겠어요, 어머니. 저 다 확인할게요. 내가 억울하면 세상에 증명해 보일 거예요. 제가 정말 잘했다는 걸. 하지만 USB는 아직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원도 켜지지 않은 채 작은 조각이지만 폭탄처럼 침묵하고 있었죠. 선주는 USB를 꽉 쥔 채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일 다 확인하면 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선주야, 내일 상속협의회. 정말 참석할 수 있겠니? 좀 쉬는 게 어때? 당연하지, USB. 그거 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어머니가 왜 날 제외했는지 내가 직접 밝힐 거야. 선주야, 만약에 말이야. 거기 내가 예상 못한 게 있으면 어쩔래? 없을 거야. 나는 헌신했어. 15년을. 그게 전부야. 목소리는 강했지만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이 두려운 마음. 선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USB가 너무 뜨거웠어요. 아니, 너무 차가웠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내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USB 속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선주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USB 속 기록일까요? 그 답은 USB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속협의 테이블 위엔 서류들과 차가운 보리차 한 잔, 그리고 문제의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조용한 정적 속에서 선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어요. 두근두근 불안한 리듬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선주는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마치 시어머니의 시선 전체가 그 안에 담긴 것 같았어요. USB 내용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지정하신 방식입니다. 확인해요. 지금 당장요. 뭐가 있든 다 봐야 알잖아요. 남편과 시동생, 둘째 며느리 미정까지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혔고 남편은 선주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음이 울리고 화면이 밝아졌어요. 커서가 USB 아이콘으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그 짧은 순간조차 선주에겐 시간이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클릭, USB가 열리자 폴더 5개가 나타났습니다. 1. 비디오, 영상 기록, 2. 아디오, 음성 기록, 3. 메더컬, 의료 기록, 4. 컨트랙트, 계약, 상속 서류, 5. ASTMESSAG, 마지막 메시지. 진짜 영상 붙어 있어. 어머니가 정말 날 찍었어. 시청하시겠습니까? 틀어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할게요. 하지만 그 말 속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화면이 깜빡이며 재생됐습니다. 날짜 표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2022년 11월 8일, 시어머니의 방, 흐릿하지만 명확한 테이블, 약봉투, 그리고 고정된 카메라, 침대 머리맡 어딘가에 숨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주 어머니,
약 좀 규칙적으로 드세요. 왜 또 쌓아두셨어요? 제가 이거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안하다. 잊어버렸구나. 약은 잊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핑계 아닌 핑계죠? 이거 버릇이에요. 안 잊으면 좀 이상할까봐.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면 저도 힘들다고요. 회의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주는 화면에 빨려 들어가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표정, 자신의 몸짓.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내가 저렇게 말했어? 저건 전날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 들었던 날이었어요. 선주야, 어머니 목소리 좀 들어봐. 미안하다. 그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알아? 3번이야. 3번. 그냥 화가 난 날도 있잖아. 누구나 그렇잖아. 매일 완벽할 수는 없어. 형수님, 아직 17개 남았어요. 뭐? 2번째 파일 자동 재생.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밥솥 앞에서 시어머니가 밥을 푸고 있었죠. 손이 떨려 밥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흘린 밥알을 줍고 있었어요. 그때 선주가 들어왔습니다. 또 흘렸어요. 대체 몇 번째예요?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다음에는 조심해 볼게. 손이 자꾸 떨려서. 다음엔 또 흘릴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받아줘야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탁! 주걱이 테이블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화면에 포착됐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는 천천히 주걱을 집어들고 다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손등을 꽉 쥐었고 남편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형님, 저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치매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아니, 저게 전부가 아니야. 전날은 제가 너무 지쳤고 어머니가 계속 실수해서 나도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디 있어. 하지만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고인은 이런 상황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영상 파일은 총 17개입니다.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번이나 날 찍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감시하셨어요? 감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주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중에 선주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선주의 표정이 완전히 깨져내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감정, 두려움. 내가 정말 그랬을까? 내 기억이 틀렸던 걸까?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꺼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커서를 다음 폴더에 올렸습니다. 이번 아디오 녹취 폴더 파일 개수 23개. 다음은 음성 녹취입니다. 이 파일들엔 날짜와 장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화 내용, 혼잣말, 그리고 가족 간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지 마요. 제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USB는 지금부터가 본편이야, 선주야. 준비 좀 해. 뭘 준비해? 내가 뭘 더 들어야 하는데.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변호사는 첫 번째 오디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USB 하나가 평생의 기억을 다시 재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판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생합니다. 첫 영상만으로도 공기 온도는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일 뿐이었어요. 진짜 핵심은 두 번째 폴더, 이 오디오, 음성 파일. 변호사의 손가락이 트랙패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클릭, 폴더가 열리자
녹음 파일 12개가 한 줄씩 나타났어요. 각 파일명 앞에는 날짜가 붙어 있었죠. 2022년 6월 17일, 2022년 9월 1일, 2023년 1월 10일, 저게 전부 뭐예요? 12개나. 고인께서 직접 기록한 일지와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PDF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PDF 첫 장에는 시어머니 필체로 적힌 글이 남아 있었어요. 손글씨가 떨렸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한다. 큰 며느리가 지친 듯 보이나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짐. 나는 사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고엄을 해약한 흔적이 있음. 누구라도 언젠가 이해하길 바란다. 선주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기록을, 그것도 이렇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보험해약은 제가 어머니 동에 받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집 안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구두 소리, 그리고 병원은 너무 비싸요. 진단도 확실치 않은데, 왜 돈을 그리 쓰라고 하세요? 차라리 집에서 쉬세요.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고 싶다 해서, 그 말도 못하나. 아프면 돈이 더 들잖아요. 약으로 버티면 되죠. 어차피 나으실 병도 아닌데요. 당뇨에 혈압에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정적. 아무도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녹취 속 선주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서러웠습니다. 선주야, 그 말 정말 내가 한 말이야? 나으실 병도 아니다. 그걸 정말 어머니 앞에서? 아니, 그때는 그냥 감정이 올라와서 그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맥락이 있었어. 맥락이. 하지만 녹취는 계속 흘렀습니다. 맥락을 설명할 틈도 주지 않았죠. 뚝 두 번째 파일 자동 재생. 요양병원, 거기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어머니 연금으로도 안 돼요. 부담은 다 나한테 오잖아요. 가고 싶다. 머리도 자꾸 잊히고, 사람 있는 곳이면 좀 나을까 해서.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병원 가면 돈, 요양 가면 돈. 저희도 살기 빠듯하다고요. 당신 아들 월급이 얼만 줄 알아요? 오디오 속 서러움과 체념. 그 낮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심장을 찢었어요. 미정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눈가엔 이미 물기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병원 얘기하실 때 정말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왜 그냥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들은 몰랐잖아. 매일 같이 지내본 적 없잖아. 나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모셔왔다고. 빨래, 청소, 식사, 약, 병원. 나도 사람이라고. 돈 생각 좀 하면 죄야. 그 비명 같은 토론은 진심이었어도 녹취는 더 냉정한 기록을 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그리고 다섯 번째. 어머니의 메모 화면에 표시됨, 밥을 2차례 굶음. 이유는 예산 아껴야 한다는 말, 약 대신 진통제 반 개씩만 나눠 먹음, 잠 못 이루는 날 많음, 창문 밖만 자주 본다. 선주야,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가 밥을 굶으셨어? 아끼려고 한 거야. 정말 아끼려고. 우리도 힘들었잖아. 형수님, 그건 절약이 아니라 방임이에요. 노인 학대예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학대 안 했어.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어. 말로도 때릴 수 있어요. 무관심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메더컬, 메디컬, 의료 폴더가 열렸습니다. 3. 메더컬, 의료 기록, 진료 기록 PDF. 화면에 병원 진단서가 떴습니다. 노인의 식욕 저하, 심리적 위축, 불안 증세 관찰됨. 의사는 보호자에게 입원 필요성 설명했으나 가족이 거부, 환자 본인은 입원 희망 의사 있었으나 보호자가 경제적 이유로 반대, 우울증 의심 추가 관찰 필요. 선주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손목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나만 미웠던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나빴어? 나는 나는 정말 최선을. 여사님께서는 마지막 메모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배려는 없었다. 그 말이 테이블 한가운데 단검처럼 꽂혔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근데 왜 이렇게 남겨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잔인하게? USB는 아직 절반도 안 봤어. 계약서, 재산, 마지막 메시지. 이제 시작이야. 더는 못 봐. 제발. 고인의 지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선주는 스스로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진실은 USB 속에서 계속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폴더가 켜졌습니다. 4. 컨트랙트, 계약서, 상속에서 제외된 결정적 이유. 이제 곧 드러납니다. 녹취가 끝나고도 방 안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칼처럼 차가웠어요. 마치 누구 하나 호흡을 더하면 이 자리 자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깍지 끼고 있었어요.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다시 USB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4. 컨트랙트, 계약서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토지명의 이전 계약서, 보험 해지 내역, 상속 구조 변경 신청서, 그리고 가장 아래 하나의 폴더, 프라이벗 메모, 개인 메모. 저 폴더는 뭐죠? 왜 저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봤는데 왜 저건? 여사님이 남기신 개인 메모의 모음입니다. 내용은 상속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근거라는 단어는 곧 심판과도 같았죠. 선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민법 재청구조, 상속 순위와 배제 요건, 그리고 그 아래 고인의 서명과 날짜. 2024년 1월 15일 큰며느리 한선주를 상속에서 제외한다. 왜요? 어머니가 절 왜 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15년이에요. 15년을 바쳤는데. 고인의 의견을 직접 보시죠. 이 문서는 공증되어 있으며 서명과 지문이 있습니다. 문서가 스크롤되자 선주의 눈에 문장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선주는 나를 돌보았으나 마음은 나눠주지 않았다. 돈을 걱정하는 말은 들었으나 내 아픔을 묻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의무로는 지켜졌으나 사랑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밥은 주었으나 위로는 없었다. 손은 잡았으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사랑으로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상속에서 뺐다고요? 선주야, 엄마가 느꼈다는 게 중요해.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아니, 아니라고요. 난 희생했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친정도 못 가고, 친구도 끊고, 취미.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죠. 시어머니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근데 고작 감정을 못 줬다는 이유로 내 이름을 지워요. 선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안엔 억울함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냉정했나? 형수님, 희생은 했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외로워하셨어요. 우리가 내려오는 날이면 형수님 눈치 보느라 거실에도 못 나오셨어요. 그건 제가 바빴으니까, 준비할 게 많았으니까. 어머니가 말 걸면 형수님은 항상 바빴어요. 나중에요. 지금 바빠요. 그 말만 들으셨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주가 나를 돌보긴 하는데 그게 미움 같다고, 온기 없는 정성처럼 느껴진다고,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다고. 다들 나를 이렇게 생각했네요. 내가 그동안 괜히 버티고 살았네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오해가 됐네요. 나는 진짜 최선을.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최종 결정문입니다. 직접 읽으시죠.
화면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떴습니다. 나는 내 재산이 미움의 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떠난 뒤라도 선주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상속은 둘째와 손주들에게 남긴다. 선주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 돌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선주는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의미가 무너져 내렸죠. 희생은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고 봉양은 있었지만 존중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USB 속 기록들은 그 사실을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깨달음. 어머니는 내가 변하길 바라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선주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나도 감정 정리가 안 돼. 당신마저 나를 버려요? 어머니도, 가족도, 법도, 이제 당신까지요? 나도 상처받았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나도 너를 옆에서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말에 선주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USB도 모두 자신을 향한 손가락 같았어요. 선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한 개의 폴더가 남아 있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녹화한 최종 메시지입니다. 모두 재생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USB의 마지막 조각. OASTMESSAGE. 마지막 메시지.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을까? 그 안에 시어머니의 진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 USB 아이콘 옆에 마지막 폴더가 빛났습니다. OASTMESSAGE. 마지막 메시지.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실에 닿는 순간 모든 관계가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테이블 위를 무겁게 눌러 앉았습니다. 선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재생하겠습니다. 클릭. 화면이 켜졌습니다. 흰벽 창문,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시어머니 윤정임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휘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선을 넘어 말하기 전에 남깁니다. 내가 없는 뒤에 이 말을 듣게 될 테니까. 그 목소리에 선주가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이렇게 또렷하고 차분한 건 처음이었어요. 선주야, 너는 나를 돌봤지. 밥도 차려주고, 약도 챙기고, 병원도 데려갔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사도 준비했지. 잠시 침묵.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내가 짐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내 말은 늘 맞았어. 돈도 부족하고, 내 몸도 힘들고, 시간이 없었지.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나는 얘게 미워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지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선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고 계셨어? 그러나 사람은 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죽어. 몸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죽는단다. 나는 매일 조금씩 죽어갔다. 어머니, 영상 속 시어머니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슬픈 사람이 마지막으로 짓는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내게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더 일찍 쓰러졌을 거야.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나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 뭐 먹고 싶으세요? 가 아니라 뭐 하고 싶으세요? 를 묻지 않았어.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창문 밖 바람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정적. 미정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상속은 밥값이 아니다. 정성의 크기를 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런데 선주야, 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선주는 양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주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선주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 그게 이유다. 그게 내가 너를 상속에서 뺀 이유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내 마음을 돌아봐라. 사람을 대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영상 끝.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선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소리 없는 울음이 먼저 터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차갑게 보였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지탱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미정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는데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형님이 안 계실 때 어머니는 자주 우셨어요. 우셨다고요? 네, 내가 짐이 됐나 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선주의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남편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선주야, 우린 서로 너무 지쳤던 것 같아. 어머니도, 너나 나도 모두가 버티기만 했어. 이제 나까지 이르라고요? 어머니도 상속도 가족도 다 잃고 당신까지 떠나려고요? 떠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방식, 그건 당신만의 상처였지. 어머니의 치유는 아니었어. 난 잘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죄인가요? 헌신이 잘못이에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봐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선주의 울음은 방 안을 찢을 듯 크게 울렸습니다. USB에 담긴 기록들은 그녀의 기억을 재판하고 판결까지 내려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하자. 나도 정리가 필요해. 거리, 정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나도 어머니 영상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 부부도 서로에게 의무만 남은 건 아닌지, 그 말은 이별이 아니었지만 이별보다 더 깊은 칼날이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떠났고 선주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남은 것은 USB 하나와 깨진 자존심,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후회. 상속 논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테이블 위엔 선주와 USB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선주는 천천히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얼굴, 숨도 가볍게, 무너진 뒤의 사람처럼. 어머니, 제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짐으로, 부담으로, 사랑 없는 의무로. 그때 화면에 파일 목록이 다시 떴습니다. OLASTMESSAG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추가 파일 하나, 레터 파이널, txt, 마지막 편지. 이건 뭐지? 아직 더 있었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흐릿하지만 또렷한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주에게 내가 원하는 건 퍼니쉬먼트, 처벌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웃었으면 했다. 선주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선주야. 미안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많았어. 너도 많이 외로웠지? 너 역시 사랑받고 싶었지.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어머니, 어머니, 저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속은 재산이 아니었다. 너와 내가 나누지 못한 온기웜스, 따뜻함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진짜 너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선주로. 어머니, 왜 이제야 이런 말을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선주는 화면 그대로 두고 손을 올렸습니다. 모니터를 쓰다듬듯이 마치 시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USB 다시 보고 있었어? 응. 그냥 어머니 말이 생각나서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 남편은 다가와 선주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차갑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어머니도, 너도, 그런데 우리 서로한테 묻지 않았던 것 같아. 괜찮아? 그 한마디. 응. 당신도 내가 버틴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아픈지는 보지 않았고. 나도 당신한테 말 안 했고. 그럼 이제라도 물어볼까? 그는 선주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 그 질문은 15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눌린 감정이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어.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 남편은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선주의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고 남편의 손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주는 혼자 시어머니 흔적이 남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따뜻한 편지들이 겹겹이 있었습니다. 선주 수고했다. 오늘 약 챙겨줘 고맙다. 내 목소리 듣는 날은 참 좋다. 선주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몰랐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때서야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다만 두 사람의 방향이 어긋났을 뿐이었다는 것을. 선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노트북에 꽂았어요. 다시 재생되는 영상, 다시 들리는 작은 목소리. 선주야, 내가 미워서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게 하고 싶었다. 너의 인생을 돌려주고 싶었다. 어머니, 이제야 들려요.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요. 선주는 USB를 천천히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던 그것을 이제는 소중하게 쥐었습니다. 상속보다 더 큰 걸 남기셨네요. 재산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제 저로 살아볼게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한선주로. 창문 바람이 잔잔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슬픔은 남았지만 슬픔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선주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밖은 환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선주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USB는 재산보다 더 큰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돌봄이 의무만 되면 마음이 다치고 배려가 빠진 헌신은 사랑이 아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상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조용히 마음을 접어두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끝이 아니라 이 기록들은 선주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기 위한 첫걸음. 오늘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끝납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